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굿모닝입니다. 지금 시간은 어쨌든 새벽입니다. 비가 좀 살짝 지나갔는데요. 많이 오는 비는 아니고 항상 언제나 정말 짧게 얇게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지나갑니다. 곧 무지개가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되게 아름답죠? 이 시간에는 저 밑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볼 적에는 밤새고 하시는 분들 같아요. 고기 잡은 거 보면은 이렇게 큰 고기보단 이렇게 조그만 고기, 제가 낚시를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긴 그렇고, 무슨 고기를 잡았나, 조그만 고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낚시가 정말 매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안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오랫동안 하루를 서 있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영상의 그림 제가 봐도 참 좀 독특하고 멋있는데요. 보시면서 오늘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사 제가 데드캣 바운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제발 조심하시라.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그런 일들 저지르지 마시고,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가 꿈틀대는 듯한 착각, 일시적인 뭐 이런 반등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지한 자들, 경제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과대포장을 해서 인터뷰들을 많이 했더군요. 누가 진실이고 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른이라면 구분을 해서 잘 듣고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2008년도 JP모건이 베어 스턴스라는 은행을 인수했죠. 그렇게 은행이 망가졌다는 은행들이 계속 이제 망가질 거라는 그런 경고를 날렸는데도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계속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 5% 10% 집어넣고 계속 사고 거품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꽝 터졌죠. 그래서 미국의 부도가 그때 당시에 났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들이 미국이 진짜 부도난 건가? 미국에서는 또 기축통화국답게 돈을 마구 찍어서 뿌리고 막고 이렇게 하면서 얼렁뚱땅 많이 넘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길고도 험한 난간에 부딪히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국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저는 저번 달 0.25, 5월에 0.25 올렸죠. 6월은 동결이다. 일찌감치, 아마 저처럼 빨리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좀 글 좀 써보시죠. 0.25 올린 다음에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에 0.25, 그리고 이제 6월에는 동결, 그리고 7월에 0.25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되면은 0.25 한 번 정도 더 겨울쯤에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동결이냐, 이나 피벗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놈들, 이 사기꾼 놈들, 주식하는 놈들, 부동산 하는 놈들 계속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 개소리.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6월에 90%까지 금리 동결이 한번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동결을 간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월에 0.25 정도 한번 이제 올릴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말씀 그대로 6월에 동결 됐죠. 모두가 동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도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0.25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들여다봤는데요.
6월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상대로라는 것은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미국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경제가 아직 좀 괜찮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저는 미리 미국에 들어와서 들여다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불안 조짐이 결국 올 가을 빠르게는 겨울 아니면 내년 초쯤에 경기 침체는 분명하게 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오면은 빨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자산의 모든 거품이 꺼지고요, 망가지고요, 고용도 되게 이렇게 이제 실직자가 점점 지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회사도 이제 많이 망하고 상업용 부동산도 깨지고 은행들은 부채 위기를 맞으면서요 몇 개 은행이 또 크게 파산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국채를 지금 발행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막 사줘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을 지금 못 믿거나 국채가 어쨌든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줘야만 하는 입장이니까 금리가 5.25 그런데 국채는 7%로 판다.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미국의 지금 환경을 보면서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했고요.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올리다 1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5.6%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5.1로 끝날 것 같이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2023년 6월이 됐는데 기존금리 5.6%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 주식이 지금 와르르 떨어지다가 다시 제롬 파월이 나와서 약간 좀 이렇게 시장을 다듬어 줬습니다. 네, 그래서 400포인트 이상 무너지면서 오늘 700, 800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32 정도로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은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럽고요. 오히려 그 다음 날이 더 주식시장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는 이 경제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바람잡이들이 금리 인하다. 기억나시죠? 금리 인하 부르짖었던 사람들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봐가지고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그런 자들 좀 누구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댓글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금리 인하다, 괜찮아진다, 이제 시장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저는 한결같이 아니다. 2023년 금리 인하 없다. 어쩌면 6%까지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아니면 앞으로 0.25 두 번 정도 더 말 그대로 올릴 것 같다. 쪽집게 무당도 아닌데 이렇게 똑같이 제롬 파월 그리고 18명의 총재들 중에 9명이 두 번 더 올려야 된다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4명은 한 번 정도 더 올려야 된다. 2명은 동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올해 금리 인하 주장하고요.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면서 굉장히 주식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낙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부동산하고 똑같네요. 영끌들이 마구마구 그냥 빚내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부동산 외곽 쪽은 많이 폭락하고요. 이제 서초동도 전세가 서초동이 2억짜리도 나왔다고 그래서 좀 들어가 봤더니 근저당 설정 빼고 2억 한도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라 2억이라도 전세를 줘서 받겠다. 누가 들어갈까요? 그렇듯이 이렇게 말에 많이 휘둘리지 마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속지 마시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데드캣 바운스 지금 그런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착각, 과대 포장에 일시적 반등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리고요. 실업률 예상치는 낮췄습니다. 올해 미국 성장률은 지난 3월에 0.4%로 잡았지만 이번에는 1.0%로 올렸네요.
내년 성장률은 1.2%에서 1.1%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4.5%에서요 4.1%로 낮췄고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죠. 내년 실업률은 4.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원 물가는 이전보다 더 끈적끈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3월 연준 때 올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상승률이 3.6%로 전망했지만 이번엔 더 올렸습니다. 3.9%. 그만큼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고요.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가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어쨌든 소비는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분위기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맞이하는 미국의 지금 시장 모습을 이제 앞으로 점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미국 옆에 혹 같은 나라인데요. 미국을 알아야, 미국의 경제를 알아야 한국의 흥망성쇠, 망할지 흥할지 나오는데요. 정말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고요. 미국 흉내를 내고 있는 건지. 미국은 그래도 큰 소리 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돈을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걱정이 좀 덜합니다. 기축통화국, 우리나라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그런데 돈을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빚을 더 늘리고 이러고 있는 거 봐서 걱정스러움이 많이 가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4회 연속을, 참네, 처음 겪어보지도 못한 0.75씩 4번을 연속 0.75씩 올렸어요.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지금 어떻죠? 3%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지금 목표가 2%인데. 자, 6월 달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뭐 근원 물가, 헤드라인 물가 뭐 해서 지금 다 나와서요. 굉장히 그냥 보기에 뭐 나쁘지는 않다, 조금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름값이 지금 좀 현격히 많이 내렸습니다. 제자리로 지금 거의 다 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식품, 음료 뭐 이런 데요. 저희가 먹는 음식들 제가 가봐도 그 전보다는 조금 값들이 내려갔다 그러기보다는 정상적이진 않아요. 계란값도 이제 뭐 거의 제자리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 옛날에 샀던 것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죠. 그러나 뭐 음식점을 가면은요, 값을 높여놨잖아요. 값들이 이게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 값들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11불에 제가 베트남 누드를 먹었거든요. 지금 뭐 새우 넣고 돼지고기 넣으니까요 18불 99 플러스 텍스 붙고요. 식당에서 먹게 되면은 팁을 25%까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살기가 미국이 쉽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슬슬 벌써 지갑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연준에서 동결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12월까지 이제 5.1%까지만 금리 인상 얘기해놓고 2번 더 올해 올리겠다 얘기했는데 0.25씩 2번 올리면 이제 되게 높네요. 2번을 더 올리게 되면 0.75까지 갈 수 있는데 큰일 났네요. 우리나라 걱정이네요. 지금 현재 1.75 차이인데 7월에 0.25만 더 올려도 2% 차이가 나는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여기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고요. 계속 주식 저렇게 사내고 부동산, 주택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막 빚 내가지고 뭐 높은 값으로 사고 이러면 0.5 추가 금리 인상 갑니다. 네, 제가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호주, 캐나다도 금리 동결했다가요 갑자기 불현듯 금리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물가가 지금 높이 계속 올라가면 겁이 나가지고 금리 인상을 했을까요? 호주, 캐나다도. 그렇듯이 미국 만만치 않고요. 0.5%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하십시오. 금리 인상이 되면 뭐죠, 여러분? 달러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금리 인상
0.25만데도 이제 2% 차이가 나고요.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돼가지고 3.75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도 계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고용, 노동, 뭐 이런 은행, 네, 다 좀 엎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지금 막장 드라마 대공황, 그 다음이 대공황으로 갈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건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까지도 지금 계산을 이제 점점 놓고 준비하라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서 제가 뭐 여러 그 뉴스나 신문 찾아보고요.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좀 빠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빨라요. 빠르다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6개월, 7개월, 빠르게는 3, 4개월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와이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느덧 아침에 새벽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소중한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을 위한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라고요. 영상에 보내드리는 하와이, 미국 뿐이 아니고요. 이 자연의 위대함과 존엄함은 세계 각국의 여러 곳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 좀 시간이 되실 때마다 가셔서 느끼시고 그리고 행복감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새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보내드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표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